네, 이 이야기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옥중 입장문 공개 이후에 법무부가 중간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 간단히 조금 살펴보자면 지난 16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수억 지급한 이에 땡땡은행 행장부행장에 로비를 했다. 검사 3명 출접대했는데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 1,000만 원 상당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건데 김경진 의원이 어쨌든 법무부가 재빠르게 중간감찰 결과 발표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매우 미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당 소속 인물이나 청와대 소속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지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는데 반면에 야당 소속 인사라든지 또는 검찰 내부 식구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총장이 별 말이 없다라는 점을 가지고 총장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혹은 총장이 검찰 내부 비리니까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뉘앙스이고 반면에 이제 대검찰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팔팔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의 그 발표문부터 좀 살펴보자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좀 꾸려서 심지어는 윤 총장도 좀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법무부가 지금 법무부 감찰부 소속의 지금 3명을 16, 17, 18, 3일간에 걸쳐서 교도소에 가서 김봉현 회장을 계속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는 상세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밖으로 유출한 옥중 서신 위에 이 법무부 감찰팀에게는 상세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검사들 중에 이 1,000만 원 상당의 룸사롱에서 향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최소한 3명 중에 그 2명이 누군지는 법무부가 신원을 특정을 했다. 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신원을 특정한 검사들부터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조치, 인사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지난번에 검사장 같은 경우 논란이 되니까 바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 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문제가 된 검사들 2명, 최소한 2명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바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 취해서 일단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더 찾아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법무부 감찰 조사가 과연 그 정도로 제대로 자세하게 됐을까? 그리고 또 김봉현 씨의 진술이 과연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내용일까? 이게 지금 법무부가 조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 대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늘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일부 언론 한 2군데 정도 보도가 났는데 올해 7월까지 남부지검장이 송사명 검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송사명 검사장하고 일부 언론하고 기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야당 정치인과 관련해가지고는 김봉현 씨 얘기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남부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고 본인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최소한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장의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송사면 전 검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의 법무부의 말은 별로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검사들 비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송사면 검사장이 올 7월까지 재직을 했었는데 나는 7월까지 재직하는 동안에 검사들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밑에 라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김봉현 회장이 얘기를 안 했거나 혹은 수사팀에서 만약에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더라도
이 송사면 검사장에게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네. 송사면 검사장이 말이 진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연히 몰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이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의 비판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지금 윤 총장이 야당과 검찰 비위 사실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1시간 30분 만에 발표를 하면서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네가 왜 가사요?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 기승전 윤석열이었거든요. 예. 윤석열을 완전 고립무원,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 지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올가맸단 말이죠. 예. 근데 마지막 김봉현이라는 사실 피의자가 구속돼 있고 본인이 본인의 형량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어찌 보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 사실상 사기꾼이란 말이죠. 이 사기꾼의 말을 듣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이렇게 옥죄 맨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사를 상당히 오래 했을 겁니다. 한 30년 가까이 했을 건데 본인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 이런 거에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김봉현 입장문을 가지고 예.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찍어내기와 예. 또 하나, 자,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예. 이 수사를 안 한 검사들을 예. 수사해야 될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 네. 이런 걸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예.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 결국 본질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임 사건에 예. 사실상 이건 금융사기 사건이고 피해자가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관련돼서 정관계에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봐줬는지,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거냐 말 거냐, 네. 제대로 해라. 이게 안 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본질은 사라지고 추미애 대 윤석열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질을 비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천만에 맞습니다. 국민들은요,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때문이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추미애 장관이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주말 동안 이 일로 좀 뜨겁게 공방이 벌어지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허위사실 검토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 방식이나 주체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님, 윤석열 총장 역시도 오늘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근했다 이러는데 서로 이제 정말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서로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연히 자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1조 5천억을 횡령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말만 믿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일국의 검찰총장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네. 국가적으로 지금 대단히 불행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구체적인 기초조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건데 법무부에서 감찰팀 직원 이게 3명 보내가지고 2박 3일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입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장관도 그렇고 총장께서도 그렇고 일단 좀 조용히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김봉현 회장 진술서에 보면 한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신속하게 확인을 해서 일단 수사팀에서 만약에 그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속하게 수사팀에서 배제를 하고 그리고 남은 수사 인력을 더 보강해서 라임 사건에 대해서 일단 철저히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추 장관이 이 문제로 또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추 장관의 개인 성격상 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근데 예. 그 정치적 파장이라는 게 네.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하고 지금 법무장관이 대결하는 국면에서 네. 과연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줄 것이냐. 네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특검 안 하겠다는 취지로 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은 네. 사실상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는 특검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고 정쟁을 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만들어서 빨리 맡기고 그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정치권이나 다른 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모두가 다 라임 옵티머스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지금 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근 위원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로 1호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가 야당 정치인과 검사에게도 로비를 했다라는 옥중 편지가 공개된 게 지난 16일이었습니다. 법무부가 16일부터 18일까지 이거에 관련한 발빠른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 김 의원님 지난번에 김봉현 전 회장에게서 강기정 전 수석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는 비교되게 이번에는 야당 정치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례적으로 좀 법무부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장관 눈에는 지금 검찰총장이 이제 눈밖에 나 있고 이미 민주당이라든지 사실 지난번 법사위라든지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눈밖에 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검찰이 그 야당 의원, 그 김봉현 회장이 지목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자문료 명목으로 뭐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예. 뭐 실제로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공식적으로 받아서 그런 어떤 로비를 했던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 어떤 법리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한 4, 5개월 전에 지금 김봉현 회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강기정 수석 부인하고 중간에서 전달했다고 하는 이강세 씨가 전달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CCTV 확인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종이 상자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을 가지고 네. 이강세 씨한테 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이강세 씨가 그거는 강기정 수석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이다 뭐 그렇게 지금 답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쪽 저쪽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검사 비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저게 얼마만큼 근거가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지금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룸사롱에 그러면 실제로 그 룸사롱이 어디고 어느 시점에 갔고 과연 누구와 함께 갔으며 거기에 참석한 검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뭐 강기정 수석 GPS 추적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 예. 요새 다 휴대폰 있으면 GPS 추적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확인해 보면 그 검사들이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전보 조치 취하고 수사팀에서 뺄 사람들을 빼고 또 이렇게 남은 사람들 가지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짚어보실 것 같은 게 사실 방금 얘기했던 뭐 강기정 전 그 정무수석의 뭐 5천만 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조금씩 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다 기억을 하지만 이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 그렇게 두 차례인가 했나요? 그랬기 때문에 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이 조금 그동안의 상황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검찰 조직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예. 거의 법무부 장관라고 가까운 또 친정권적인 이런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네. 사실상 지휘권이 발동되기 어려운 지휘하기 어려운 네. 그런 형국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 검찰 인사를 4번 했습니다. 예. 검사들이 가장 약한 게 인사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 장관을 하셨던 분을 모셔봤기 때문에 네네. 검찰 인사를 좀 알고요. 우리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어서 잘 아실 건데 네. 인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4번을 했어요. 네. 그러면 과연 검사 개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으며 더군다나 정권을 향해서 수사의 칼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미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가 자꾸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네. 저는 윤 총장을 끝까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든 낭만을 시키려고 하는 예. 나갈 때 최대한 흠집을 내서 예, 예. 내보내게 하려고 하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까지도 깔려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모든 걸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3의 기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아무리 잘해놔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친정권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정권에 길들여진 검찰로 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사해놓은 것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또 드립니다. 저는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대목이 최초에 추 장관께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한 대목,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건데요. 그런가요? 사실 이게 지금 라인 같은 경우 1조 5천억이 중간에 증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말은 수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과 객관적인 물증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가령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진다 이러면 이 수사팀이 얼마만큼 유능한 팀으로 꾸려질지도 의문이거니와 이 사건의 전모와 증거 관계라든지 이 사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만 2달이 걸릴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들이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냥 사건 수사가 그냥 공중분해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그냥 사건 수사가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한다고 하는 순간 기존의 수사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예. 사실은 그 안에 문제 있는 인사가 있다면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전보 조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 보완해서 제대로 된 수사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이 큰 후폭풍을 불러온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믿어야 되느냐 마느냐도 이제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기정 전 수석 5천만 원 수수 의혹이 담긴 문건이 나왔을 때는 허위다 날조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이 문건을 놓고 이번에는 이 문건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겠다. 이거는 김봉현 전 회장의 어떤 문건, 진술, 증언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사를 해보고 감사를 해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봤던 사람들은 네.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와 물증과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강수석에 대한 혐의 유무라든지 이 사건이 조작됐는지 유무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의해서 좌우될 겁니다. 네. 네.